오늘 시사의 창에선 특별한 분과 대담 진행합니다. 방송 듣던 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순천시와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레전드 가수입니다. 트로트 대부 가수 서른도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시사의 창은 첫 출연이신데 네. 워낙 레전드 가수시라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큰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 하여튼 더 열심히 여러분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리는 가수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좋은 노래를 보여주셨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직업 자체가 가수니까 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작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방송이 없는 날은 주로 녹음실에서 신곡 작업을 많이 하고요. 오, 예, 그러니까 제 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후배들이나 동료, 그다음에 이제 방송하고 또 뭐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이제 수석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수석을 이제 수석, 어, 수석을 이제 순 우리말로 하자면 돌입니다, 돌. 예, 그래서 이제 뭐 탐석도 가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좋은 돌을 또 구입하러 다니기도 하고 예, 구경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술 담배를 못 하니까 요, 유일하게 그게 제 어떤 취미 생활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이미 모으신 수석의 수가 한 몇천 점 정도 몇 되신다고 천 점 들었어요.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냥 제가 조그마한 개인 소장관, 개인 박물관 하고 싶어서 오래 전부터 이제 한 점, 두 점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되죠. 그렇군요. 네, 네. 아,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무대 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무대 서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거의 행사 공연은 전멸입니다. 아, 없습니다. 그렇군요. 없고 예, 이제 유일하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인사드리고 있고요. 정말 이 코로나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다녀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저희도 힘들지만, 예, 그래서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그 시절이 그립다는 생각이. 아, 그렇습니다. 진짜 예. 뭐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일상이 그립다. 예, 예. 그 시절이 그립다. 네, 정말 해외 공연, 해외 여행 막 자유로 다니고 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파 보면은 우리가 건강할 때 얼마나 참 중요했다는 걸 느끼듯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기로 좀 더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아주 미약한 이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지금 못 이기고 있잖아요. 예, 정말 그래서 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의학 그러니까 이럴 때서 우리가 더 마스크도 잘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럴 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네. 이번 기회로 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순천시와 2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순천에는 참 묘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도 많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제 매제가 여기 전남 화순 친구입니다. 근데 그 매제가 원래 부동산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여동생이 좀 잘 되길 늘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 매제 부동산 하는데 뭔가 좀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이 생각지도 않은 예, 순천 항전면에 네, 임야를 제가 어, 구입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저는 부동산은 원래 뭐 이렇게 큰 관심도 없지만은 그냥 맹지에다가 예, 뭐 산이니까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내 후배가 순천이 고향인 후배가 하나 있어요. 예, 친구가 나를 보고 자기가 이제 귀농을 하고 싶다고. 음, 혹시 나보고 혹시 남는 짜투리 땅이 없느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다른 예, 지방에 있는 사람들 순천 후배가 순천 나한테 그러게요. 그 말하니까 예, 어떻게 이걸 알지 내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가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예전에 이런 게 조금 이런 걸 하나 뒀는데 한번 보자고 살펴보니까 위성을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고 선만한 것 같았어.
야 이러지 말고 니하고 나가서 직접 한번 보자.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시간 내서 KTX를 타고 왔죠. 예. 근데 그 황전이 어디냐면 구례하고 바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전 올라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양쪽 산은 전부 악산인데 저희 산만 물도 내려오고 오. 또 그 다른 것보다도 자연색이 꽉 차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화전민들이 옛날 밭을 일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난 와.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또 편백나무가 또 군락지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좋아서 한 번씩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다 인연이 됐어요. 아. 그러다 이제 황년 면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친하게 되고 오. 또 면장님도 자주 만나고 동장님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같이 됐고 그러다 이제 제가 황전 명예 면민이 돼서 오. 예. 네, 그러다 되면서 이제 행사 있을 때도 간혹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또 왜냐하면 그 어쨌든 그 제가 거기에 서른도 길을 만드는데 어쨌든 황전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어쨌든 보면 잘 보이려고 예. 공연도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마 순천시에서 저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지 않았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허석 시장님이 또 너무 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주시고 예. 저하고 그때 진짜 이 별이 내리는 밤에 진짜 하늘 밤하늘에 시골에는 아직도 별이 팡팡 보이냐 워낙 맑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어둑어둑할 때 시장님하고 앉아서 이렇게 오는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생각이 굉장히 열려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뭐 그냥 시장님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황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난 시간 나면 정말 더 오고 싶을 정도로 아마 서울에서 좀 가까운 데였으면 저는 아마 매일 왔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장님 그때 아마 저를 잘 보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인연이 있는데요. 네네. 순천은 그렇다면 선생님께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순천은 뭘 제가 올 때마다 뭘 느끼냐면 인심이 좋은 곳이. 인심이 좋은 곳이다. 인심이 굉장히 인심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순수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네. 이렇게 보면 따뜻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올 때만 그쳐도 여기 선배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뭐 동생들 챙겨 주시려고 이런 선배님 많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좋아했어요 제가 순천을.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완전히 순천 홍보맨이 됐죠 이제 뭐. 예, 어디 가더라도 순천 자랑하고 우리 제 고향에서 질투 낼 정도로 순천가 살아라고 나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순천을 사랑하게 되셨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또 순천에 선생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있는데 네네네. 개인적으로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왜냐하면 서른도가 태어난 내 고향에 길이 생긴다면은 그는 뭐 당연히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우리가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경상도잖아요. 예. 근데 경상도 가수가 전라도에 길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즘 왜 그러잖아요. 우리 BTS도 그렇고 생각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밀리언셀러 이러면서 막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예.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하긴 합니다만 물론 우리가 모든 세상 이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리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내가 늘 감사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또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한 가수 임영웅의 노래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네. 이 노래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최근 3,500만을 돌파했습니다. 3,500만 원까지는 안 됐고요. 예. 3천지 한 150만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이런 히트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못했죠. 그 안에 별빛은 우리 허석 시장님하고 순천 저 황전면 그
왜 그 밖에 그 마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으라고 해놓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청마루? 대청마루. 예. 그 앉아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바라본 어. 그 별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 별빛이 이 별빛입니까? 네, 그걸 와.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웠죠. 아, 그 별빛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접목을 시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요. 네네. 굉장히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가사도 좋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여기가 지금 CBS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건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베푸고 나눈다는. 예. 예. 그런데 이 노랫말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내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사실 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 좀 각박해지지 않았는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야박해지지 않았는가? 아,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예전에는 지금도 시골에는 안 그래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 예. 하다못해 뭐 머리에 박이 터지면 네. 옆집 아주머니가 된장 뚜껑을 열고 단지를 열고 예. 된장을 한 주먹 가져서 머리에 딱 발라줬었어요. 아, 그 정도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런 정이 넘쳐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서로 가족도 막 금전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가요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로서 아, 저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이건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노랫말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사실 작사를 한 거예요. 오, 예. 이제 제가 결혼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됐지만 그 옛날에 이쁘고 멋졌던 얼굴도 점점 세월에 이제 변해가고 또 어쨌든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저 사람이 그 힘든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갑자기.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와 자식을 위해서 해준 그 마음에 내가 과연 조금이라도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준 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로서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당신 내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고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그 순간은 사랑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그 내게 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이리 눈물이 나왜라는 뜻은 예.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로는 대신할 수가 없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한 그 사랑에 내가 고맙다는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눈물로서 그 사람의 그 고마움을 표를 한 거예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공감을 하셨을 거고 예. 한 번쯤 이렇게 서로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했던 분들도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랑한다 표현을 안 해더라도 서로 보고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3천만이 넘었다는 것은 예.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한 번은 다 들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얼마나 큰일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식은 사랑을 일깨워주고 또 시들어가는 사랑을 꽃피우게 하고 한 번쯤도 그래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 가수로서 그 큰 영광이었고 곡을 쓰면서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오히려 그런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야. 예, 저를 통해서 아마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실제로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죠. 진짜 눈물도 나고 그죠. 이렇더라고요. 네. 아내분께서 또 작사가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선생님께서 이 곡은 직접 작사를 하셔서 네네. 이렇게 나오게 된 거군요. 이 네. 곡을 그런데 이 가수 이명훈께 어떻게 선물하게 되신 겁니까? 그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 레전드로 출연을 했을 때 예.
임영웅이라는 후배가 이제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불러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야말로. 맞습니다. 예. 그때 너무 이쁜 거예요. 후배가 너무 이뻤어요. 저는. 예, 예. 그래서 표현을 안 했지만 마음으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뭔가 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앞으로 방송에 만나면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해요. 예. 요즘 이제 아마 개인 유튜브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 오디션을 시작을 했어요. 오디션 방송을. 예.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원래 그 탑6 미스터 트롯 탑6들의 그 종합 심사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물론 많은 그 팬분들이 들어왔는데 특히 우리 임영웅 팬, 영웅시대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댓글에 뭐라고 남기셨냐면은 제발 우리 임영웅이 곡을 하나 줘라, 선물해라. 근데 그때는 이제 조영수 작곡가가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에게는 원래 곡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곡을 줬죠. 예, 예. 그 저는 사실은 그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인데 왜 발라드를 줬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예. 그걸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제 친구한테 약간 좀 트로트 발라드를 하나 써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영시대 팬분들이 그런 댓글을 많이 남기시길래 진짜로 이분들에게 내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조회수가 구독이 네. 초창기에서 한 3,000명밖에 안 됐어요. 음. 근데 그걸 하면서 10만이 훌쩍 넘었었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와.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정말 이 마음에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됐죠. 그래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전해주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뽕숭아학당에 서른도 수석 가요제를 했었어요. 수석 가요제. 예.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그 어떻게 그걸 했냐면 악보를 다 그 6명한테 악보를 다 줬어요. 이 음원도 노래도 다 음원 그러니까 반주도 다 보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연습을 해놔라. 음. 그래서 1등한 사람에게 이 노래를 준다. 오. 예. 명분을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죠. 예. 그래 이제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제가 그날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임영웅이 1등을 주면 되는데 그럼 쉬워지잖아요. 네. 영탁이 1등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내가 임영웅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까파해버린 거야 난. 그 분위기에 그냥 제가 영탁이가 왜냐면 나와가지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영탁이 1등을 줘버렸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디션에 굉장히 몰입이 됐군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건 영탁이 곡이 됐잖아요. 예.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영탁이를 불렀죠. 예. 영탁이 사실은 내가 넌 다른 곡을 하나 써줄게. 이거 내가 임영웅을 위해서 만든 곡인데 네가 좀 양보를 해라. 그럼 영탁이가 양보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고맙게. 그래서 이제 영웅이한테 이 곡이 돌아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네. 이 곡이 굉장히 히트를 하고 그 이후에 곡 요청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신유 곡도 만들어졌고요. 신유. 지금 몇몇 사람 아직 곡을 발표는 하지 않는데 몇몇 사람 곡은 추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곡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곡이 이렇게 뭐 물건 만들듯이 뚝딱뚝딱 만들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곡을 하나 탄생시킨다는 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땀을 짜내요. 땀을 짜내. 땀을 짜낸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 부탁한 사람들은 많은데 맞춰주지 못하고. 하여튼 뭐 그렇죠. 그 덕분에 곡 주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곡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한 에너지를 쏟는 일인 것 그럼요.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히트곡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이 곡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에 이어서
이번엔 코로나 가라라는 캠페인송을 만드셨는데 어떤 노래입니까? 아, 제가 그 이제 조혜련이라고 개그 우먼이에요. 예. 저한테 그리고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진지하게 난 장난한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오빠 나 곡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수 같으면은 그냥 그게 맞는 곡을 주면 되는데 개그 우먼이니까 예. 일반적인 곡을 줘서는 조금 뭔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혼자 이제 밤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화도 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공연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고 한데 이걸 못하고 매일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에이 이놈 뭐 코로나 가라 이러니까 갑자기 코로나 가라 이러니까 이 코로나 가라라는 게 멜로디가 딱 떠오르는 거야. 예. 그래서 밤에 저 혼자 우리 아들 방이 저쪽인데 저 혼자서 코로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갖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고통받고 있는데 이건 꼭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코리아를 외국에는 꼬리아라고 그래요. 꼬레아. 그래서 예. 그 문장을 따서 코로나 그냥 코로나 가라 가라 코로나 가라 이게 아니고 예. 코로나 가라 가라 코로 그리고 왜냐하면 옛날에 조혜련이라는 그 친구가 옛날 팝송을 하나 그 리바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때 예. 이런 발음을 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내가 그렇게 이제 고쳐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고 아는 형님이란 프로에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코로나 가라 가라 코로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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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가라 이게 재밌잖아요. 이 멜로디가 재밌어요. 예, 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입에서 막 부르다 보니까 음. 그 조금 그렇게 그 방송이 아주 재밌어졌었어요. 어. 그 이번에 이제 이걸 만들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코로나 좀 갔으면 좋겠고 옛말에 말이 시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열정을 가지고 이 곡을 썼고 또 지금 조혜련이하고 이제 이도진이라는 또 가수 둘이서 불렀어요. 뮤직비디오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노래가 좀 많이 나와서 정말 이번에 이 노랫말처럼 좀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또 네. 노래대로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가라란 노래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순천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천은 워낙 아름다운 곳이고 이래서 이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천은 지금 어떤 노래를 제가 만들까 하고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황전면에서 네. 아이디어를 좀 황전 얻으셨다고 하니까. 그날 그 시장님하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뜬 별을 내가 사실은 그 중간에 잠깐 가사에 접목을 시켰죠. 네. 순천에 대한 또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 주시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네. 이제는 전 세대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젠 팬층도 넓고 두꺼워졌는데 이렇게 한국 사회에 분 트로트 열풍 어떻게 보셨어요? 전 당연하다고 보죠. 당연하다. 왜냐하면 뭐든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유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유행이 오듯이 그동안에 아이돌 음악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잖아요. 아이돌 음악이 장기 그렇죠. 집권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식상 날 때도 됐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요게 이제 만약 우리 예전의 가요 같았으면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젊은 후배들은 그 예를 들자면은 10대가 좋아하는 음악부터 80대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아주 뭐 자유자재를 아우르고 또 하다못해 팝송도 그냥 뭐 부르고 이 정도로 이 레파토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애들 팬, 청도 또 중년, 장년 팬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젊은 아이돌은 아이돌 음악밖에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쳐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의 장점은 모든 이 연령대 음악을 다 초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트로트 그러니까 새로운 뉴 트로트의 어떤 하나에 보면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그 어떤 음악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트로트의 열풍을 막을 수 없다. 네, 제가 뭐라고 저는 딱 예언을 했냐면 10년 이상 간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예. 한번 두고 보라니까. 왜냐하면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기하급수대로 계속 프로그램이 앞으로 생겨나면서 또 새로운 가수들이 계속 탄생이 되고 또 오디션도 계속 생기면서 아마 새로운 음악 환경이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실제로 예전에도 트로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 트로트하고 지금 트로트하고는 다릅니다. 장르가. 아, 조금 그걸 다릅니다. 분명히 그럼요. 예전 트로트가 다시 이어졌다면은 사랑을 못 받았죠. 왜 너무나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 예. 또 그러면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딱 판에 박인 음악들 그 뭔가 매력이 있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이 10대들이 좋아하는 노래부터 80대 좋아하는 노래까지를 고루 실력을 갖춘 바로 이 친구들로 인해서 이 트로트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변신한 아, 뉴 트로트로 탄생이 된 거예요. 뉴 트로트와 기존 트로트와의 차이가 있다면 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트로트 선배들은 현대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아이돌 노래를 못 해요. 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80대 노래를 하면서 아이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층이 원작 커졌잖아요. 예. 이러니까 아이돌을 하는 음악하는 친구들은 아이돌 노래밖에 못 하잖아요. 트로트를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이렇게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서른도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곡을 쓰고 계시지만 또 한국 트로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트로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화시키고 우리나라 트로트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K 트로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좀 우리는 또 우리나라 트로트를 좀 더 신선하게 만드느냐. 저는 그게 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른도표 음악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걸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서른도표 음악 같은 음악이 탄생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음악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K 트로트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K 트로트 발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힘써 주시고 계십니다. 레전드 가수 서른도 선생님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